다가오는 9월 30일까지 정말로 얼마 안 남았죠. 이날부터 본격적인 FTX가 3차 변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무려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조 3천억 원 정도가 시장에 풀리게 되는데요. FTX 사태가 한창일 때 내 돈은 끝났구나 이렇게 좌절하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번 변제 자체가 생각보다 회수율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단순한 사건 소식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 흐름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XRP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제가 전문가 시각으로서 깊이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변제의 구체적인 구조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번에 FTX 리커버리 트러스트 측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9월 30일부터 제3차 변제가 시작될 예정이고, 규모는 한국 돈으로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급은 비트고, 크라켄, 페이오니어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크롤의 FTX 고객 포털에서 인증 절차를 마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다라고 해요. 보통 1에서 3영업일 내에 계정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 수량은 아마도 9월 말부터 10월 초 정도에 대부분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회수율인데요. 보통 파산 사건에서는 20에서 30%만 돌려받아도 선방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FTX 변제가 대부분의 채권자가 80에서 95% 수준까지도 회수를 보게 됩니다. 일부 소액 채권자 그룹, 이른바 컨비니언스 클래스는 오히려 100%를 넘어서 최대 120%까지도 돌려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FTX.com 고객은 누적 회수율이 약 78%, 미국 고객은 95%, 일반 무담보 채권자들은 약 85% 정도의 회수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된다면 단순한 파산 변제가 아니라 거의 전액 보존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유동성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핵심은 여기서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로 솔라나의 매각이겠죠. FTX가 파산 과정에서 대규모 솔라나 물량들을 OTC 장외로서 할인 매각을 했습니다. 2024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5월 달에는 판테라 캐피털과 피겨까지도 대형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블록이 넘어갔습니다. 이 시장에서 걱정하던 솔라나 오버행 이슈가 사실상 해소가 된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 지분 매각입니다. 2024년 3월 이 지분을 약 8억 8천만 달러에 매각하면서 현금을 확보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산을 현금화를 하면서 지금의 2조 3천억이라는 변제 자금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이겠죠. 이렇게 큰 돈이 풀리면 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매도에 나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번 지급 자체가 비트고, 크라켄, 페이오니어를 통해서 개인 계정으로 분산 지급되는 방식인데요. 즉 한 방에 쏟아지는 매도가 아니라 이 수령자마다 상황에 따라서 현금화시키거나 재투자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로서 작년 당시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상황까지도 떠올려 볼게요. 그때도 수십억 달러 단위 물량이 쏟아질 거라면서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었지만 실제로는 분산 지급 구조 덕분에 충격 자체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급이 시작되고 하루에서 3일 뒤에 자금이 계좌에 반영되는 구간에서는 갑작스런 매물 출현하거나 또 과매수 꼬리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스윙이나 스캘핑 전략들을 준비하시는 게 유리할 거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또 그렇지가 않아요. FTX 리스크가 정리되면서 시장 투자 심리가 개선되겠죠. 그리고 XRP 같은 제도권 테마가 재조명받으면서 구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자체가 단순한 공포로만 해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공포 속에서 과매도 구간을 기회로서 삼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암호화폐 바스켓 ETF, GDLC의 상장과 첫날 거래 성적표를 살펴봤을 때 이게 단순히 ETF 하나가 더 나왔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요. 앞으로 XRP랑 알트코인의 제도권 진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라는 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팩트부터 따져봤을 때 9월 19일 GDLC가 뉴욕 증권거래소 아카에 상장을 했고요. 첫 거래일로서만 약 38만 3천 주가 거래가 됐고, 종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약 57달러를 곱하면은 대략 2,200만 달러의 거래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 측에서는요, 평균적인 ETF 첫날 거래량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는 평가를 남겼었고, 이런 것들이 제도권 유동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만이 아니라 알트코인까지도 포함한 바스켓 구조로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 GDLC가 정확하게 뭘 담고 있을까요? 현재 비중을 보면 비트코인이 72%, 이더리움이 17%,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리플 XRP가 무려 5.6%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솔라나는 4%, 카르다노 에이다는 1%가 들어있는데요. 즉 단순하게 비트랑 이더가 아니라 이 시가총액과 유동성을 기준으로서 상위 알트코인까지도 묶어놓은 구조입니다. 이 ETF가 코인데스크 라시급 지수를 추정을 하기 때문에 분기마다 자동으로 리밸런싱이 되는데요. 시장이 변하게 되면 비중도 바뀌게 되는 거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성장하면 비중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핵심인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점은 언젠가 리플 XRP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미 현재 XRP가 GDLC에 편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고, 이 GDLC로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규칙적으로 리플 XRP에 대한 매수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1억 달러가 신규 유입이 됐을 때 단순 비중 계산만 해도 559만 달러가 XRP에 자동 배분이 됩니다. 이게 누군가의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요, 제도권 규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집행되는 매수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될 거는 운영 구조입니다. 연간 보수가 0.59%고 커스터디는 코인베이스가 맞습니다. 과거에 GBTC가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이슈로서 투자자들의 골칫거리가 됐던 것과는 다르게요, 이번에는 상장과 환매 프로그램이 바로 가동이 되면서 이 괴리율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즉 훨씬 제도권 친화적인 구조로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뜻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분명한 전환점인 것이고, 이 제도권 자금이 개별 코인을 하나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요, 바스켓 통으로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바스켓 안에 XRP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투자 심리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수급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이 제도권 트리거가 생겼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이 GDLC 리밸런싱 일정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 XRP 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서 리밸런싱이 된다? 그러면 그 시점 자체가 XRP에 대한 분할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맥점 뜨게 되는 경우에 후속 영상 통해서 혹은 신사 채널 리플 실시간 커뮤니티 통해서 브리핑 도움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GDLC 같은 바스켓 ETF가 알트코인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XRP의 중장기 흐름에 대해서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함께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 XRP 상승에 있어가지고 가장 민감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알트코인 시즌 지수입니다. 최근에 이 지수가 76을 기록을 하면서요,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에 진입했다라는 신호가 켜졌는데, 이게 단순하게 숫자 하나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 방향, 포트폴리오 배분,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심리를 읽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먼저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 측 발표하는 이 지수는요, 지난 90일 동안 상위 100개 코인의 수익률을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중에 75% 이상의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이겼을 때, 즉 더 많이 올랐을 때 지수가 75를 넘어서면서 그 순간을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에 나온 76이라는 숫자 자체가 현재 시장에 있는 자금의 무게가 점점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 쪽으로 점점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인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제쯤 대세 알트코인이 시작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잠깐 불꽃놀이처럼 끝나는 단기 과열일까요? 이런 것들 구분하시려면은 몇 가지 지표를 함께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고기를 잡아드리기도 하지만요, 고기를 잡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이 도미넌스가 꺾이고 내려가면은 자금이 알트 쪽으로 번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럴 때 알트코인 시즌이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분포를 보셔야 돼요. 특정 몇 개 코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과 인프라, 테마 섹터까지도 전부 다 고르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은 시장 전체가 살아있다는 신호겠죠. 또 다음으로는 파생상품 과열 여부입니다. 펀딩비랑 미결제 약정이 한쪽으로 쏠리면은 곧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유입도 보셔야 돼요. 이 시장에 진짜 돈이 들어와야지 알트 시즌이 오래 가겠죠. 테더랑 USDC 발행량이 늘어나고 온체인 유입이 확인되면은 신뢰도 자체가 커진다는 거예요. 보통 알트 시즌 자체가 단계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초입에는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같은 대형 알트가 먼저 움직였다면은 중반부부터는 생태계 인프라, 예를 들어가지고 덱스 토큰이라거나 레이어2, 스테이킹 관련된 코인들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은 밈코인이나 고위험 테마 알트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지만요, 또 동시에 위험성도 가장 큽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으시면은 어떤 시점에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되는지 훨씬 더 명확해진다는 거고, 이 알트 시즌에서 XRP는 두 가지 특징이 있겠죠. 첫 번째로 대형 알트라서 시장 전체 베타를 안정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로 구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RLUSD, ETF 편입, 제도권 결제 인프라 연계 같은 탄탄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테마 알트보다도 덜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요, 중장기 신뢰도는 훨씬 더 높은 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 자체가 단순하게 이어지는데, 이 현물 중심의 분할 매수랑 분할 익절, 그리고 눌림목 재매수가 원칙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예약 주문으로서 자동화 해놓으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가 있고, 이 예약 주문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그냥 저희 채널 쪽으로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틀 연속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고 있죠. 우리 돈으로 3천억이 넘는 순유입이 발생을 했고요. 이 돈은 거의 대부분 블랙록의 IBIT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이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반면에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는 약 2,300만 달러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나머지 ETF들은 사실상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왜 블랙록만 독주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GBTC에서는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수수료 구조예요. 이 GBTC가 과거 비트코인 ETF가 없던 시절에 유일한 투자 통로였지만요,
수수료가 높고 구조가 불리했습니다. 이제는 저렴한 블랙록 IBIT 같은 상품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 측면에서 기회만 생기면은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채널과 신뢰도입니다. 블랙록이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서 리테일 투자자부터 기관까지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죠. 결국에 비용과 채널 이 두 가지가 IBIT 독주 체제를 만들고 있다는 거고, 결국에 이번 이틀 연속 순이익 자체가 단순하게 돈이 들어왔다는 뉴스가 아니라요, 시장 구조가 재편되는 현증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시세보다 이런 흐름들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주목할 예정이고, 다음 주 초까지 3에서 5거래일 연속으로 플러스가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단기 반등과 함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마이클 세일러 측에서 이런 언급까지도 남겼는데요. 비트코인의 기관 자금이 대거 들어오면서 시장 상황 자체가 단조로워질 수가 있다. 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은 제도권 입장에선 긍정적이겠지만 단기 등락을 즐기는 개인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2013년, 17년 그리고 2021년까지 비트코인은 하루에 20에서 30%씩 오르고 내리는 게 흔했습니다.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였다는 거고, 이 개인분들 중심의 투기판이었기 때문에 공포랑 탐욕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 블랙록, 피델리티, 연기금, 헤지펀드 같은 이런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가격은 큰 폭으로 요동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관이 원하는 비트코인의 성격입니다. 기관이 절대로 도박반 같은 시장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고,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맞춰야 되고요. 또 중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세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는 결국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거겠죠. 근데 이런 안정화 현상 자체가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단조로우면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죠. 또 단기 트레이딩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수익 기회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지점들이 포인트라는 거고,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갈수록 더 큰 수익을 노리는 자금들은 알트코인 쪽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실제로 지금 알트 시즌 지수가 76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알트코인 강세장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미 기준점인 75를 넘어섰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비트코인이 지루해질수록 오히려 알트 장세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ETF 자금의 구조를 보시면 이야기가 더 쉬워집니다. 블랙록 IBIT 같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매일매일 수천억 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돈들이 단타치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 단위의 운영을 목표로서 들어오는 돈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출렁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받쳐주는 힘이 되는 거겠죠. 즉 지금의 11만 5천만 달러 구간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기관 자금이 안정화 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의 증거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포트폴리오 점검과 분할 매수 같은 이런 안정적인 전략을 유지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쪽의 흐름들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처럼 굳어질수록 고수익을 원하는 자금들은 알트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심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재미없네 이러고 떠나실 게 아니라, 그 순간이 바로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기회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장의 단조로운 흐름들 절대로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성숙하고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라는 거고, 이 개인분들께서 할 일은요, 이런 과정을 지루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회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의 흐름들 읽어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만약에 투자 시장 자체가 어렵고 리플에 대해서 답답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내용이 정말로 중요할 겁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정말 단순한데요. 남들이 잘 못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잘하려고 할 때 시장은 정말 쉬워집니다. 반대로 가장 편하고 또 심리적으로 쉬운 방법은요, 남들처럼 그냥 리플 하나에 몰빵해 두고 가만히 기다리시기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진입 시점이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남들과 똑같이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좋은 결과 만들기가 정말 어렵겠죠. 투자 시장은 냉정한 곳입니다. 모두가 동시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평균 단가가 700원인 사람과 4,000원인 사람이 같은 대응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절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남들이 귀찮아하고 피하는 영역을 내가 직접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귀찮다는 이유, 또 잘 모른다라는 핑계 속에서 그냥 나는 장기 투자야 이런 선글라스만 끼고 시장을 보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 길끝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포트폴리오 구성과 원칙 매매라는 건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귀찮겠죠. 하지만 중장기 타점 잘 활용하시고 또 알트코인 타점까지도 적극적으로 쓰시면서 단기 수익을 쌓아가시다 보면요, 결국에 메인 비중은 리플로 가져가시되 그 일부는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하고
또 다시 내려오면은 단기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서 수량을 늘려가 나가는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하다 보면은 그게 가장 쉬운 길이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안내드린 정보방 내용을 예시로서 보여드릴 텐데요. 중장기 타점으로 안내드렸던 도지코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76원의 일부 비중으로 원칙 매매 진입하고 나서 충분히 수익이 나온 구간에서 약 35%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속이겠죠. 그래서 370원 근처에서 분할 익절을 습관화하는 게 핵심인 거고, 여기서 목표가를 미리 걸어두시면 신경 쓸 필요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플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승세가 강력하고 힘이 좋았던 4,800, 4,900원 돌파 구간에서는 이 욕심을 내기보다는 심리적인 저항이 강력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단기 고점 4,850원에 미리 목표가를 걸어두고 분할 익절하는 게 현명합니다. 팔아야 내 돈이다. 이 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 후에는 단기 저점 매수 타점을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3,850원 근처에 걸어두면서 오늘 당장 체결되진 않더라도 일주일에서 2주일 혹은 한 달 뒤에 체결되더라도 더 낮은 가격에 많은 수량 확보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유리한 전략이겠죠. 그리고 리플이 조용할 때는 단기 알트 순환 매매 타점을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너무 높은 목표를 잡기보다는요, 현실적인 타점에서 분할 익절하시고 또 바로 다음 타점으로 넘어가는 방식들, 이렇게 하셔야지 속도랑 효율성을 살리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거고, 물론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나는 바빠서 못한다, 시간이 없다 이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랑 동시에 목표가 걸어두는데 1분 2분밖에 안 걸려요. 10분 중에 9분은 안 하시고요. 또 한두 명만 꾸준히 원칙 매매를 하기에 결국에 시장에서 차이가 벌어지시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 보이시지만요, 쉽게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원칙 매매인 거고, 여기서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귀찮아 보이는 이 과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소수만이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한 매매 이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여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 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